정치의 한달 앞을 내다봅니다. 월간,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입니다.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아, 근데 총장님 오늘 아침 왜 이렇게 얼굴이 부으셨어요? 어제 임플란트 시술을 했는데 옷 자고 나니까 여기를 부었어요. 아이고, 저 임플란트하고 지금 힘드실 텐데 고맙습니다. 예, 예. 오늘 조금 발음이 여러분 듣기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. 미리 양해를 좀 구해놓고. 예. 아, 정기국회 꽃 이렇게 불리는 국감이 지금 한창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안 봐요. 잘 안 보시면 그 어떡해. 무슨 재미로 그거 봐요. 아이고. 안 봐요? 예. 아, 조금 보다가 이제 아니, 뭐, 화딱지 그러니까, 나서서 예, 아니, 그러니까 꺼버리셨어요? 나중에 그냥 예. 이렇게 저 뉴스로 나오는 거, 예. 뭐, 싸우고 아. 연병하는 거. 뉴스로 예, 보시는구나. 뉴스로 나보지. 그거 뭐 틀어놓고 있는 게 정신 건강에 해로울 것 아, 같아요. 정신 건강에 예. 와서. 아니, 그럼 어제 그 법사위에서 민주당 기동민 의원하고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하고 최고전엄이란 단어 놓고 설전 벌이다가 막 정회까지 되고 요거는 뉴스로는 보셨죠? 예, 예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거는 조정은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 친구인데 예. 저럴 것 같지 않은데 그건 시비 걸 만한 문제가 아닌 것 같던데. 아, 아니 최고 존엄이가 아니라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라고 예. 한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는 그 이쪽에 좀 상식이 나 조정은 의원 그렇게 안 봤는데 어제 그 대목에서는 전혀 납득이 안 가대요. 아, 뭐 어떤 좀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고 보세요, 그러면? 글쎄 뭐 요번에 뭐 그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저렇게 뭐 본인의 존재감을 많이 드러냈는데 예. 조금 더 드러내려다가 요번에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. 네, 내가 보기. 그러니까 총장님 들으시기에는 이제 최고존엄이란 단어가 조롱으로 들려. 아이고 참. 그 자꾸 바이든하고 날리면 소리 나오겠네. 대한민국 국민 누가 봐 어디서 그걸 존경의 염이 있으면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란 표현이 알겠습니다. 한국어를 잘 몰라서 그래. 참 못내 보세요. 예. 조정원 의원하고도 친하신데 요거는 이해가 안 간다. 전혀 뭐 이해가 안 돼. 자, 어제 민주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발한 게 아니고 이제 민주당이 고발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문 전 대통령이 고발하면 모를까? 민주당이 고발하는 건 이거 맞지 않는다.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아무튼 김문수 위원장의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. 뭐 총살감이다.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다. 이런 발언들이 지난주 국감 내내 큰 화제였거든요. 논란이었거든요. 어떻게 보셨어요? 근데 뭐 지금 이 김문수 그 위원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미 판단을 내렸다고 봐요. 어떤 판단이요? 정상이 아닌 사람이죠. 그게 정상이에요. 아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.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일단의 무리들이 한국 사회에 있지요. 있기는 극우라고 하는 쪽에. 예. 근데 그 위원장이 돼서 국회에 와서도 저런 표현과 그걸 보고 이미 판단을 내렸다고 봐요.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워낙 젊은 시절 학창 시절부터 잘 알던 친구인데 아시죠. 잘 아는데 그러니까 원래 되게 극조하는 극우로 가요. 그래서 제가 북극도 춥지만 남극도 춥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온 데서 안 살아본 사람들이라고. 중간이 없어요. 극과 극은 통해요. 예, 통해 서로. 우리 선배들도 쫙 이쪽에 이거 보면 그 소위 진보 쪽에서도 좀 극단적이었던 사람들이 되게 극으로 많이 가요. 그러니까 뭐 우리보다 윗세대들 중에도 예를 들면 많고. 극에서 혹은 되게 극에선 극으로 가요. 돌리게 되면 또 극으로 가더라. 그럼요. 그러니까 그 온데를 몰라요. 중간을 모른다. 극지만 좋아해 이렇게. 하여튼 그런데 이미 판단 내렸는데 저는 또 하나 그건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여야가 너무 고발중고만 했으면 좋겠어요. 국민들이 다 그 심판을 내리고 있는데 뭐 그걸 자꾸 사법부로다가 그 가지고 가는 거는 오히려 국민이 이미 내리고 있는 판단을 조금 희석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자, 정리를 좀 하자면 아까 이제 정상이 아니다 그 표현은 뭐 그러니까 저런 얘기하는 게
그 소위 장관급 그 국감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, 그런 정상으로 그러니까 보겠어요.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글쎄. 공직자, 장관급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한 것이 정상적으로인 공직자로 보이긴 어렵다. 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. 그렇죠. 예,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민주당이 그렇다고 고발하는 것도 자꾸 법원으로 가져가는 이것도 좀 마땅치 않다는 말씀이시고. 뭐 여당도 여야가 마찬가지인데 뭐 걸핏하면 뭐 고발 뭐 그 법원에 뭐 고발장 들고 가는 화면이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잖아요. 왜 그러죠 정치가? 아, 우리 뭐 정치. 자기들이 풀어야지 그걸 무슨 자꾸 사법부로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. 자꾸 정치가 이제 정치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좀 답답함을 말씀하셨어요. 그 경사노위 위원장 자리에 김문수 위원장이 적절한가 여부를 놓고는 사실 국민의당 안에서도 좀 우려는 있더라고요. 근데 뭐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우려가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. 저도 뭐 그쪽 사람들 많이 더러더러 하시죠. 얘기들 해보는데 우려가 아주 뭐 다들 태산 같아요 걱정이. 걱정이. 예, 그럼요. 아, 그래요? 예. 근데 지도부의 공개 발언은 다르잖아요. 예를 들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아니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김문수 위원장 뿐이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분은 노동 현장 잘하는 분이라 임명한 거다 이렇게 두둔하는 발언하고.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인사를 가지고 대통령이 또 저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런 비대위원장이 딴소리 할 수 있겠어요? 그리고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예. 한쪽 진영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조금 국민의힘 쪽에서 그때 그 윤석열 총장을 선호했던 사람들 애를 좀 태운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때 이준석 대표는 뭐 버스는 뭐 정시에 출발한다든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문 닫고 출발한다 그랬죠. 꽤 쟀단 말이죠. 예, 그렇죠. 그럼 잰 이유는 뭐였냐? 자기는 어느 한 진영의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를 하더라도 한 진영에 하고 싶지 않다. 그래서 뭐 요새 거기 갔지만 뭐 김한길 의원 또 그 외에 뭐 혹시 저도 그때 그 대상이었는지 모르겠어요. 보자고 해서 뭐 약속까지 잡았다가 이제 맞아요. 보니까 본인은 그 당시에 소위 범진영의 후보가 되고 싶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. 예. 정치를. 예. 그러다가 이제 뭐 마지막에 그것도 대표 없는 사이에 하여튼 가서 그쪽에 갔어요. 국민의힘으로.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느 이렇게 한 진영의 확정 편향을 갖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때 그 자세를 보면 그 정치 입문하고. 근데 이제 돼서 보니까 더 좀 극우로 가는 것 같아요. 인사가 우선 그렇잖아요. 인사가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. 그리고 야당은 이렇게 협치의 파트너라기보다도 뭐 어떻게 요새 뭐 몽둥이로 뭐 때려잡는 게 뭐 어쩌고 하는 소리가 나오더니 미친 개는 몽둥이 얘기하시는 뭐 거죠? 완전히 야당을 지금 뭐 미친 개 정도로 보는 거 아닌가 그 하는 걸 보면 뭐 전부 그 고발하고 뭐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느끼세요? 아니 그 미친 개는 몽둥이 얘기는 뭐냐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에서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는 또 야당조차도 뭐 하는 얘기들을 보면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져요. 그 정도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협치가 좀 안 되고 극우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? 아니 지금 저 인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협치를 하겠어요. 인사를 저렇게 하면서. 그래요.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고 누구나 그래요.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는 좀 이 역사에 남는 성군이 되고자 해요. 옛날 왕도 그랬고 뭐 누구나. 대통령 누구나 다 그런 그렇죠. 야망을 갖잖아요. 네.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인사하면서 뭐 이렇게 훌륭한 장관 인사 반야 전 정권에서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하던데 지금 갈수록 이제 나 이제 성군 되긴 틀렸어. 뭐 포기한 거 아닌가 하는 성군의 길을 포기한 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네요. 그 정도 느낌을 받으세요? 그렇잖아요. 요새 원로께서. 그거 하는 거 보면. 그러면 뭐 요새 이제 이은재 전 의원이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내정된 거라든지 또 이제 뭐 인사는 아니지만
아니 맞죠. 황교안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든지 또는 당대표로 나서는 분들이 다 나는 탄핵에 대해 반대했었다 뭐 이런 목소리 내는 거라든지 이런 분위기 전체적으로 좀 근데 뭐 황교안 전 대표는 아직도 꿈을 못 깨고 있는 것 같고 뭐 그건 뭐 별로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뭐 지난 4.15가 다 부정선거라고 네. 그거부터 하자 그러는데 저는 제가 국회 사무총장을 했잖아요. 예. 한 2년 전까지. 예. 국회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기소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 기소돼서 지금 재판 중이에요. 예. 근데 왜 재판을 저렇게 질질 끌고 오래 걸리는지 모르는데 그래 거기 최소가 그게 500만 원 이상이에요. 예. 벌금으로도. 근데 많은 사람들을 조금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도적으로 그 국회법을 위반한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요새 나경원 의원이 뭐 그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뭐 부위원장을 했잖아요. 예. 거긴 그때 총사령관이에요. 그 패스트트랙 때. 예. 그렇잖아요. 원내대표였으니까요. 그리고 국회법 그게 이제 소위 선진화법이라고 하는데 그거가 지금 기소돼서 재판 중인데 최소한도 몇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.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다 그걸로다가 처벌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 하더라도 이은재 의원은요. 예. 제가 사무총장이었잖아요. 예. 와서 공문서 팩스 들어오는 걸 맨날 화면이 다 있어요 증거가. 그렇죠. 근데 가서 다 찍어 전부 생중계하다시피 했잖아요.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팩스가 들어오는 걸 갖다 가로채서 했던 화면이 다 있어요. 근데 봤죠. 그것도 다 무죄가 난다고 그러면은 네.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법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. 근데 그럼 지금 기소돼서 그건 기소된 사람이 뭐 몇십 명 되는데 네. 이제 이렇게 서로 구색 맞추려고 뭐 그때 여야 뭐 같이 막 했는데 그 대부분은 좀 뭐 사법부가 저거 하더라도 최고 주범들은 이거에 대해서까지 다 전체를 이 법이 없는 걸로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. 근데 지금 전문 건설 공제조합의 이사장으로 내정이 됐거든요, 이분.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제가 인사를 이런 것도 안 따져보고 인사를 하냐 이 얘기입니다. 적어도 전 그때 원내 대표였던 사람, 네. 또 가서 공문서를 탈취했던 사람, 뭐 여기까지 어떻게 그것도 다 생방처럼 지금 알겠습니다. 있는데 그렇잖아요. 예. 지금 시간이 좀 별로 없어가지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죠.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주식을 대선 직후에 뭐 2억 3천만 원어치인가요? 구입했던 문제. 요 문제로 좀 당내가 시끌시끌합니다. 물론 팔았어요. 이제 팔긴 했는데 그 매입 시기가 지지자들은 널브러져 있는 시기에 주식 매임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다. 이렇게 전재수 의원이 발언을 했다가 좀 뭐 아주 문자 폭탄 엄청나게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, 그저 대선 때인가 뭐 왜 주식하는 방송 있었죠? 3%. 유튜브에 예. 3% 출연을. 거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 갔다가 그때 뭐 쪽박 찼다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는 뭐 상당히 박식하더라. 주식을 잘 알더라. 주식을 그래 거기서 사실 전문가더라. 뭐 대선은 졌지만 그래도 하여튼 거기에서는 상당히 비교가 됐다고는 해요. 그런데 그 시점에 전재수 의원 얘기가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저게 지금 하여튼 그 주식을 한 것도 자기 주특기를 살려서 돈 좀 벌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주식을 사실 뭐 잃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. 예, 잃으려고 하진 않죠 보통. 그게 그 시점이 참 실망스럽다고 한 정도의 그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그것도 그렇고 저도 청와대에서 뭐 수석을 했고 했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직들이 그 뭐 주식들을 그때 거기 청와대 있으면서 뭐 누구 동생 뭐 펀드에 뭐
얼마를 하고 뭐 예. 또 디스커버리? 그 민정수석도 뭐 어디 족한가 하는데 뭐 청와대라는 데 근무를 하면 이해관계가 충돌이 안 되는 데가 없는데 어쨌든 거기서 돈 좀 벌라고들 다들 펀드에 돈을 넣었다는 게 저는 지금 상상이 가질 않아요.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어도 고위직들은 좀 안 하는 게 낫다 그런. 그렇죠. 그건 자. 상식적으로. 근데 물론 이것도 불법 아니죠. 주식 예, 불법 한 아니죠. 거야. 당연히 근데 아니죠. 이거는 뭐 예. 저기 그때는 대표도 아니고 예. 아직 국회의원도 아닐 때니까는 예. 뭐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도 하지만 그 전재수 의원 얘기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우리 지지자들한테 가슴에 와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얘기하니까 또 질문이 김건희 여사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뭐 주식 투자 이런 주식 투자는 또 어떻게 보시냐 이런 질문도 들어오네요. 그거는 제대로 지금 되게 검찰 가족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검찰 가족까지도 치해법권에 살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. 자, 잠시만요. 2부 넘어가서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, 총장님.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. 1부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2부까지 모셔온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. 감사합니다.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냐면은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고위공직자들은 뭐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 투자 같은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. 청와대, 뭐 용산 대통령실 이런 데 있는 분들도 좀 가족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셨어요. 그렇죠. 공직에 있을 때는. 그러자 이제 청취자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. 그럼 김건희 여사의 그 주식 투자, 뭐 도이치모터스 이런 투자는 어떻게 보시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. 아니 글쎄, 그러니까 뭐 제대로 수사를 안 하잖아요. 그거는. 문재인 정부 내내 뭐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? 내내 하긴 뭘 내내 해요. 원래 검사하고 검찰하고 검찰 가족까지도 나는 대한민국에서는 치해법권에 살고 있다고 봐요. 그 사람들은 뭐 술을 그래 얻어먹어도 뭐 어떻게 쪼개가지고 뭐 90몇만 원으로 만들어서 빠져나가고 지 얼굴이 다 드러나도 그 누군지 식별이 안 된다고 했었고 김학의 차관.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, 한국 사회에서. 그러니까 그렇게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았었던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이건 뭐 유인태 사무총장 생각이시지만 검찰 고위 검찰 또 고위 공직자 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가족까지도 좀 공직에 있을 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신이 있으신 거예요? 뭐 그것까지 검찰은 말고 그래서 하여튼 이해 충돌이 많은 사람들.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으로 집권을 했는데 바로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공정하냐 상식에 맞냐 아마 그걸 제대로 못하고는 그 얘기 100번 되뇌봐야 구도선이 될 거예요. 자, 여기까지 월간 유인태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. 말씀하시기도 불편한데 제가 일부에 꼭 끝낸다고 해놓고 이렇게 죄송합니다. 고맙습니다.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잊지 않으셨죠?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